변수의 끝판왕 목요일이 드디어 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선물 360.70이네요. 첫 번째로 위클리 옵션 만기. 오늘 개인들이 콜 7,000 계약인데 비슷하게 외국인들도 7,000 계약을 가져갔어요. 위클리 옵션 만기. 현재 위클리 옵션들의 흐름을 보면요, 콜 옵션들의 거의 헐값 휴지값이 됐어요. 벌써 대부분의 이제 외가격 콜 옵션들은 대부분 휴지값이고, 풋 옵션은 어차피 내일 휴지가 될 거예요. 내일 휴지가 될 것. 그래서 오늘 기관들은 매도 베팅을 다 해놨고요. 베팅하는 외국인들만 콜방향 풋방향 매수로 베팅을 해 놓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위클리 콜 휴지를 좀 주워뒀고, 그거는 내일 혹시나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 외국인들도 개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국내 일반적으로 주식 지금 대장님 추천 감사합니다. 풋옵션 쪽이 풋방향 쪽이 힘을 좀 더 설득력을 좀 얻고 있죠. 아직은 하락 전환 상승 전환이 안 됐으니까 하락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오늘 월물 옵션회 같은 경우는요, 포지션 자체가 애매하게 됐어요. 개인들만 양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콜도 매도하고 풋도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와, 저는 이 개인들의 배팅이 너무 놀라운데, 오늘 양매도를 취한다라는 것 자체가요, 앞으로 생기는 변동성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방향이든 무한 책임을 걸겠다. 어느 쪽도 안전한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양방 그냥 극단적인 배팅을 하는 거죠. 양방향 무한 책임 배팅 구조예요. 개인들은. 외국인들이 손들어주는 반대편 쪽은 와, 죽어나겠는데요. 이거는 어느 방향으로든 개인들은 어느 그쪽 배팅한 사람들의 무한 책임 배팅이 돼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일 급반등이 나, 그러니까 급변동에 취약해요. 이거는 앞으로 현재 주가에서 급변동에 취약합니다.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콜 매도 배팅을 해놓은 사람들은 콜 배팅 내일 급상승을 가면은 뭐 책임질 돈이 많아지고요, 무제한 손실 코스가 되고. 급변동이 예상되어 있는데 풋 매도 배팅을 한 개인들은 하락 방향으로 한 번 더 급격히 진행될 경우에 취약합니다. 결국에는 개인들은, 그리고 또 변동성 배팅을 한쪽은 외국인 기관이에요. 오늘 기관들이, 특히나 외국인들이 오늘 처음으로 월물 옵션, 2월물이죠. 2월물 옵션을 매수했습니다. 대량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매수를 했고요. 기관들은 뭐 며칠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성이 엄청나게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개인들은 변동성에 취약하고 외국인 기관들은 변동성에 베팅을 하고, 위클리 쪽은 위클리 쪽에 변동성 배팅을 한 쪽은 개인과 외국인이 되고, 내일 만기, 이런 구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변동성을 마감하는 쪽으로 매도 베팅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월물 이런 구조로 며칠 또 반복이 되면, 아씨, 외국인 선물 다 던졌네, 단타로 다 나갔네, 내일 다시 하겠다라는 거지. 2월 만기에 맞춰가지고 2월 10일이죠. 2월 10일까지 변동성 장세가 거칠게 예상되겠다. 근데 지금 이미 많이 떨어졌으니까 솔직히 올라가는 변동성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지금 휴지 가격을 된 걸 사들이고 있잖아요. 월몰 옵션도 요거 다 가격이 너무 쌉니다. 콜 옵션 배팅, 근데 콜풋 다 배팅을 했어요. 변동성 배팅, 외국인들 지금 다 콜풋 배팅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둘 다 양매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콜옵션 베팅을 한 사람들은 휴지를 정말 헐값에 사들이고 있는 거고, 풋은 여기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까지 보면서, 추가 급락의 가능성까지 보면서 풋도 같이 사들이고 있고, 어쨌든 이런 구조들을 보면은 많이 떨어진 자리에서 변동성이 더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변동성 윗방향 아랫방향 다 열려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반등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일반적인 흐름이 항상 그래왔으니 이번에도 내일부터 정리가 되는 내용들도 있고, 이제 세 번째 FOMC 내일 아침에 결과를 보고 시작합니다. 매파적 관점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시장을 조금 살려주는 쪽으로 가느냐, 기대감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뚜렷하진 않지만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는 걸로 봐 첫날 내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리고 설령 매파적 관점을 강하게 유지한다고 한들 어쨌든 예상 범위이고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런 정도의 상태입니다. 이미 양적 긴축까지 다 노출이 된 상태에서 고려를 한 상태로 내려왔으니까요. 하지만 결과가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아침에 일단 아침에 FOMC 내용부터 싹 다 파악하고 준비를 시장을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내일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됩니다. 오전 시간 아침 오전장에는 거래가 쏠릴 거예요. 해당 HTS는 거래 HTS가 먹통일 수도 있고 굉장히 쏠리면서 나머지 종목들의 매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사들이기 위해서. 하지만 대기 매물이 상당히 많죠. 알려져 있듯 외국인들 매도 대기 물량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대 매매 내일도 속출하겠죠. 계속 200억대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 2시가 되면 스탁론 반대 매매, 아침 9시가 되면 하락 반대 매매, 그 하한가 반대 매매가 일반 신용미수 하한가 반대 매매 주어지면서 보통 8시 이제 40분 되면은 하한가로 딱 먼저 보이는 것들이 많죠. 반대 매매가 좀 더 나와줘야지 변화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 여기는 각국 정상들이 회담이 잡혀 있어요. 회담 일정들이 앞으로 추후 있고, 대부분 다 러시아를 진정시키기 위한 역할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진정 기대감, 오히려 지금까지 계속 대치 상태였으니까 풀릴 기대감이 있겠죠. 진짜 갑자기 공습하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미리 다 나온 내용이었고, 오늘 이제 미국 하원에서 미중 무역 분쟁 전쟁 관련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법안이 상정이 된 게 통과가 됐습니다. 7개월 만에. 요 내용이 이제 중국을 제재하는 중국과의 교류에 어떤 트러블이 생길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인데, 이미 발의가 7개월 전 됐기 때문에 상원에서 7개월 전에 발의가 됐기 때문에 알려진 내용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법안 통과. 그래서 이 알려진 내용 중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응을 살피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반응 살피기. 오늘 증시, 중국 증시는 오전장에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급락을 보이다가 다시 살려놓고 끝났어요. 네. 이것도 이제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지? 목요일 북한? 아휴, 좀 무시당해서 속상해하는, 무시당해서 열받아하는 이 북한 핵실험 문제, 요즘 거의 뭐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쏴도 왜 나를 안 봐주는 거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들이 많으니까 지금
그러겠죠. 그래도 리스크가 없지는 않으니까 리스크 요소에 해당이 되기는 하니까 포함을 좀 시키고 이런 것들이 지속형이란 말이죠. 대부분 지속형이라는 거예요. 7번을 제외하고는 7번도 뭐 어떻게 보면은 이미 알려진 내용 이미 법안 제시 이제 통과가 된 거니까 7개월 전에 상정이 된 다음에 결국엔 다 지속형이라는 거예요. 요것도 뭐 다 오늘 내일 초점 맞춰서 하고 있는 거고 다 알려져 있고 오늘 갑자기 생겨난 건 없습니다. 지속형이고 곧 해소가 되거나 소멸될 일들이에요. 그나마 소멸이 안 되고 계속 이제 시장에 여운을 남길 만한 것들은 뭐 이제 요거 관련해 가지고 통화 정책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들을 할 테니까 요거는 이제 계속 시장이 적응해 나가는 거고 여기 또 하나 있죠. 이것도 영향을 그게 크게 주지는 않을 거지만 오미크론 확진 1만 뭐 5천 명 내일 이상 예상되는데 특별하게 뭐 이것 때문에 시장이 얘 때문에 내려간다 이런 느낌은 안 들 거예요. 워낙 다른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심각한 것도 아니고 심각해 하는 거는 한 단계는 지나갔죠. 그 다음에 10번째 기업들의 약재 좀 이제 중견기업 이상급 기업들의 악재가 자꾸만 생깁니다. 뭐 사고든 사건이든 자꾸만 악재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어떤 신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 뭐 외국인만 그렇게 했습니까? 뭐 개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신뢰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것 또한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네요. 리스크 참 많은 시기네요. 많은데 이게 그동안에 다 어느 정도 선반영도 된 것도 있고 다 지속형으로 돼 있으니까 해소가 하나씩 되면서 곧 그게 이제 해소가 반 이상 됐을 때는 시장의 호재도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항상 늘 시장을 오랜 기간 바라보신 분들은 악재가 나올 때는 악재가 계속 쏟아지고 야 이거 끝났는데 또 나오네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고요. 호재가 나올 때는 계속 물밀듯이 호재가 나옵니다. 하여튼 내일이 디데이일 것 같아요. 일단 결정적인 방향성에 대한 여기서 내일 한 번 더 무너지게 되면은 그거는 둘도 없는 또 코로나급 그냥 2022년 위 시작은 2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제일 맞아요. 지금 제일 2022년 시작은 2월이라고 보시는 게 어쨌든 내일 내일 큰 변동성이 예상되니까요. 전쟁터가 될 것 같으니까 마음을 조금 그런 생각을 하고 아침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